서울연구원 개원 28주년 기념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코로나 팬데믹과 또 기후 위기로 인한 사회적 가치 충돌, 또 국제 질서의 변화 등과 같은 도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의 쟁점들을 제기할 것이고,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인 도시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전례 없이 크고 위협적인 시기입니다. 오늘 세미나에 이어 저희 연구원은 2021년 내년에도 뉴 노멀 사회의 서울의 새로운 비전을 전체 연구과제의 큰 틀로 정하고 문명의 위기에 맞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연구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서울시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해온 서울연구원의 개원 28주년을 천만 서울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 감염병이 우리의 일상과 도시의 운명을 뒤바꿀 문명의 위기로 번지는 상황에서 오늘 이 개원 세미나는 매우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사회와 미래 세대를 위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전환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설정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제1차 파도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됐을 때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에 관한 논의를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2차 파도가 오면서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장기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국가와 도시별로 100만 명당 확진자 수, 사망자 수를 비교해보면 서울이 가장 낮은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 전환의 합의가 있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개발과 경쟁 위주의 도시가 아닌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모든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제기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들, 그다음에 도시 변화의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회적 가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우리의 삶의 양식의 변화, 특히 소비 패턴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와 연결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삶의 양식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놀 건가 하는 문제인데요. 네 번째 문제는 불평등 해소와 관련된 문제인데,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가,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제 질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 진행돼 왔던 변화들입니다. 변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인가?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배경이 되는 도시 인프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선 집으로 집중되는 기능을 도시가 공유해서 자족형 작은 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번에 감염병과 환경오염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점을 체험한 것은 정말 귀한 경험입니다. 앞으로는 조금 불편한 도시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시 인프라는 시민의식과 문화 전환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겠습니다. 다행히 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도와주는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서울연이 그동안에 해왔던 가치들을 다시 한번 재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동안의 도시 문제들을 다시 한번 위생적 관점에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서울연구원이 갖고 있는 리더십들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공간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쾌적한 공간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넓은 공간을 갖고 있는가.
자본이 있어야지 공간을 소유하고 공원에도 가까이 산책도 갈 수 있는 이런 도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시가 좋은 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간의 이 감염 바이러스 질병에서 노동자의 안전 건강 문제가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 재택이나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시간의 재구성 문제라든가 노동안전보건 문제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사회적 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과거처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동일한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 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제 나름대로 두 가지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하나는 정책이 유례 없이 과학 기반으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민주주의의 전망이 변한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저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집니다. 로 자족 도시라 하면 인프라뿐만 아니고 생산도 가능해야 되고 규모의 경제도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된 자족 도시라는 게 어떤 측면에서 가능할지. 전반적인 규모로 봤을 때 서울을 60개 정도의 작은 자족 도시 형태로 나누게 되면 대략 인구가 15만에서 20만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방의 작은 도시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는 일단은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조금 기회라고 볼 수 있던 것이 재택근무가 이제 좀 활성화가 됐고,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원했던 직주 근접이 어떻게 보면 갑자기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변화를 좀 적용을 활용을 하면 일자리를 좀 각자의 작은 도시로 좀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보이고요. 교육이라든지 주거 가격의 격차 같은 거는 사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만간 개원 30주년이 다가오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나, 서울시가 어떻게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했고 새로운 도시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연구원 개원 28주년 기념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